71세의 루스가 침실 바닥에 쓰러진 건 새벽 2시 47분이었다. 아무런 예고도, 가슴 통증도 없었다. 몇 년 동안 매일 밤 반복했던 작은 습관 하나가 그녀의 몸에 조용히 연쇄 반응을 일으켰던 것이다. 65세 이후에도 똑같은 습관이 뇌졸중 위험을 조용히 증가시킬 수 있고, 대부분의 노인들이 별 생각 없이 그렇게 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이 영상에서는 뇌졸중의 정확한 원인과 수면 중 뇌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 그리고 연구 결과와 이 악몽을 직접 목격한 전직 응급실 의사의 의견을 바탕으로 오늘 밤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쾅 하는 소리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조용히 시작됩니다. 손이 약간 마비된 것 같을 수도 있고, 잠깐 말이 어눌해질 수도 있습니다. 피로나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노인들에게는 작은 신호로 시작된 것이 순식간에 심각한 응급 상황으로 변합니다. 매년 수십만 명의 노인들이 몸이 항상 경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무서운 순간인 뇌졸중에 직면합니다. 65세가 넘으면 뇌졸중 위험은 단순히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몇 배로 증가합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뇌졸중의 거의 75%가 65세 이상에서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이 나이에 우리 몸의 어떤 변화가 우리를 더 취약하게 만드는 걸까요? 답은 간단하면서도 놀랍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혈관은 탄력을 잃습니다. 한때 뇌로 혈액을 원활하게 운반하던 동맥이 굳어지고 좁아지기 시작합니다. 플라그가 쌓이고 혈액순환이 느려집니다. 혈전이 생기거나 혈압이 너무 높아지면 뇌가 가장 먼저 피해를 입습니다. 사실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진행된 심혈관 연구 중 하나인 프레이밍햄 심장 연구에 따르면 55세 이후 10년마다 뇌졸중 위험이 2배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대부분이 매일 하는 심혈관계에 추가적인 스트레스를 주는 침묵의 유발 요인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치료되지 않은 고혈압처럼 신체적인 요인인데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만성염증, 탈수증, 심지어 서로 잘 상호작용하지 않는 특정 약물과 보충제처럼 덜 눈에 띄는 것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들이 이제 막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또 하나의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밤에 하는 습관인데, 이 습관은 노인의 뇌졸중 위험을 기하급수적으로 증폭시킵니다. 혈류에 영향을 미치고 뇌의 산소 공급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오늘 밤 아무 생각 없이 하는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3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은퇴한 응급실 의사 에반 말러리 박사는 예방이 가능했던 뇌졸중으로 병원에 오는 노인들을 수십 명이나 보았다고 말합니다. 불운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몸이 완전히 망가질 때까지 매일 반복되는 위험한 야간 루틴이었다고 말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그 습관이 정확히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65세 이후에 왜 더 위험해지는지, 그리고 잠자는 동안 뇌와 혈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시면 임상 연구에 뒷받침된 3가지 간단한 야간 조절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나이가 들면서 위험을 크게 낮추고 뇌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보호하는 것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지식, 행동, 그리고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작은 습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습관은 무엇일까요? 많은 노인들이 해롭지 않다고 생각하는, 심지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습관, 바로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잠깐만요.
눈살 찌푸리기 전에 이 말 좀 들어보세요. 수분 섭취는 필수입니다. 관절부터 뇌까지 몸의 모든 부분이 수분에 의존합니다. 하지만 수분 섭취 시기, 특히 잠들기 전 몇 시간 동안의 수분 섭취는 노화된 신체에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물 한 잔을 마시면 신장이 즉시 활동을 시작합니다. 방광이 가득 차면 밤중에 어느 시점에 몸이 일어나세요 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바로 거기서 위험이 시작됩니다. 밤에 깨어나는 경우, 특히 침대에서 갑자기 일어서는 경우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하는 혈압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노인의 경우 이로 인해 뇌로 가는 혈류가 잠시 줄어들어 혈전 형성, 넘어짐, 심지어 고위험군의 경우 뇌졸중 발병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2020년 신경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야간 혈압 변동과 급격한 하락은 65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뇌졸중 위험이 33% 증가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깨어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수면 주기가 흐트러지고 렘 수면이 단편화되고 그 후 혈압이 급등하는 현상이 심혈관계를 위험한 리듬으로 몰아넣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또 다른 요소가 있습니다. 수평으로 누워있을 때 몸은 체액을 재분배합니다.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는 노인의 경우 목과 기도 주변에 체액이 고이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코골이, 무호흡증, 수면 호흡장애가 악화됩니다. 미국 뇌졸중 협회에 따르면 수면 무호흡증은 뇌졸중 위험을 최대 4배까지 증가시키며 특히 노인의 경우 그렇습니다. 이제 연쇄 반응이 일어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물을 마십니다. 새벽 2시에 화장실에 가야 해서 깨고 너무 빨리 일어납니다. 혈압이 떨어집니다. 다시 잠자리에 듭니다. 잠이 깨고 산소가 감소합니다. 혈압이 다시 치솟습니다. 나이 들어 이미 얇아진 뇌에 연약한 혈관은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뇌졸중은 마치 똑딱거리는 시계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잠들기 전 수분 섭취처럼 아무 문제 없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밤에 물 마시는 것을 완전히 중단해야 한다는 뜻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적절한 타이밍과 밤사이 신체 반응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말러리 박사는 이렇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노인들에게 심혈관계는 마치 낡은 다리와 같습니다. 모든 갑작스러운 부담, 모든 스트레스 요인, 특히 밤에는 그 표면에 균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나쁜 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그것에 가하는 압력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몸에는 물이 필요합니다. 특히 60세가 넘은 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수분을 섭취하면 혈액이 걸쭉해지는 것을 막고 소화를 돕고 관절의 쿠션 역할을 하며 체온을 조절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노인들이 깨닫지 못하는 점은 얼마나 하는가 못지않게 언제 하는가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뇌졸중 예방에 있어서는 잠자리에 들기 전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에반 말러리 박사는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과수분이나 탈수가 아닌 수분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상태에서 잠에 드는 것이 좋습니다. 목표는 균형입니다. 그는 노인 환자의 심장과 뇌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밤에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데 따르는 3가지 규칙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규칙, 잠자리에 들기 90분 전에 수분 섭취를 중단하세요. 중요한 것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신장이 수분을 처리할 충분한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왜 90분일까요? 임상수면의학 저널 오브 클리니컬 슬리프 메더선에 실린 2014년 연구에 따르면 잠자리에 들기 1.5시간에서 2시간 전에 수분 섭취를 중단한 사람들은 잠자리에 들기 직전까지 수분을 섭취한 사람들보다 밤에 깨는 횟수가 47% 적었습니다. 단순히 편의성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수면 단편화, 야간 혈압 갑작스러운 저하, 그리고 야간에 안전하지 않은 움직임을 유발할 수 있는 절박뇨 등의 위험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최소 1시간 30분 전에 마지막 물 한 잔을 마시도록 하세요. 잠자리에 들 때 물과 함께 약을 복용하는 경우 가능하면 복용 시기를 앞당기는 것에 대해 의사와 상담하세요. 두 번째 규칙, 아침과 오후에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활동적인 시간에는 신체가 물을 흡수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가장 뛰어납니다. 그러니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고 심박수가 높아지는 낮 시간에 수분 섭취를 최고조로 끌어올리세요. 수분 섭취는 은행 계좌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밤에 급하게 움직이지 않도록 일찍 입금하는 것이 좋습니다. 메이오 클리닉에 따르면 노인은 모든 공급원에서 하루에 7에서 9잔의 수분을 섭취해야 하지만 대부분은 오후 6시 이전에 섭취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방광과 신장이 오전 2시에 과로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규칙, 더 현명하게 수분을 섭취하세요. 더 많이 마시는 것만이 아닙니다. 일반 물은 좋지만 모든 수분 섭취가 같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수분은 다른 수분보다 위험을 더 증가시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설탕이 든 음료를 피하세요.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수면의 질을 저하시킵니다. 카페인 음료. 이 음료는 이뇨제 역할을 하며 밤새도록 탈수 증상을 유발한 후 갑자기 갈증이 재발할 수 있습니다. 알코올은 졸음을 유발할 수 있지만 혈관을 확장시키고 부정맥과 야간 혈압 저하 위험을 높입니다. 대신 노인을 위한 이알 권장 조합을 시도해보세요.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에 물 한 잔에 분홍 히말라야 소금 한 꼬집과 레몬즙을 넣어 마셔보세요. 이는 전해질 균형을 맞추고 혈관 탄력을 유지하며 방광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야간 탈수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목이 말라서 물을 마셔야 한다면 잔을 가득 채우지 말고 조금씩 마시세요. 이건 단순한 수분 섭취 팁이 아닙니다. 노화된 신체를 위해 특별히 고안된 뇌졸중 예방 프로토콜입니다. 수면, 혈관, 그리고 뇌를 보호해줍니다. 잠은 하루 중 가장 안전한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노인의 경우 잠자는 자세에 따라 편안한 밤과 조용한 혈관 위기가 갈릴 수 있습니다. 누워있으면 신체는 자율신경계 조절 상태에 들어갑니다. 심박수가 느려지고 혈압이 떨어지고 호흡이 얕아집니다. 이는 신체가 에너지를 보존하고 회복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65세 이상의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변화가 혈액순환, 특히 뇌의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한 가지 특별한 수면 자세는 위험을 소리 없이 증폭시킵니다. 바로 머리를 들지 않고 등을 대고 자는 자세입니다. 왜 위험한 걸까요? 바로 누워있으면 뇌에서 나오는 정맥의 흐름이 느려지기 때문입니다. 중력이 더 이상 혈액이 심장으로 돌아가는 것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경우 신체는 쉽게 보상합니다. 하지만 경정맥 판막이 이미 약화되어 동맥경직이 더욱 심한 노인의 경우 수면 중 일시적인 두개내압 상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17년 뇌졸중 및 뇌혈관 질환 저널 오브 스트록 앤드 서리브로베스큘러 디지지즈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완전히 반듯하게 누워 자는 것은 노인, 특히 기저고혈압이나 혈관염증이 있는 노인의 야간 뇌졸중 위험을 23% 증가시켰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이나 코골이가 있는 경우 위험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누우면 기도가 좁아지기 때문입니다. 호흡이 중단되고 산소 수치가 낮아지며 잦은 미세각성으로 이어집니다. 이로 인해 혈압이 롤러코스터처럼 급격히 낮아졌다가 다시 높아지기를 반복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뇌의 작은 혈관이 약해져 파열이나 막힘에 더 취약해집니다. 그렇다면 더 안전한 대안은 무엇일까요? 수백 명의 뇌졸중 환자를 치료해 온 전직 응급실 의사 에반 말러리 박사는 간단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바로 중력보조 수면입니다. 쐐기 모양의 베개나 높이 조절이 가능한 매트리스를 사용하여 머리와 상체를 10도에서 30도 정도 높이세요. 이러한 적당한 경사는 뇌에서 혈액이 돌아오는 것을 돕고 목과 기도의 압력을 낮추며 야간 혈압 변화의 강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역류성 식도염, 저디, 산성 역류 또는 비강충혈이 있는 경우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고도가 유일한 요인은 아닙니다. 옆으로 자는 자세, 특히 왼쪽으로 자는 자세는 뇌혈관 흐름과 글림프 청소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경과학 저널, 저널 오브 노로사이언스에 실린 한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수면 자세는 뇌에서 배출되는 혈액의 양을 늘리고 수면 중 전반적인 해독 작용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자,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보편적으로 완벽한 수면 자세는 없지만 특히 노화된 신체에서 혈관 스트레스를 줄이는 자세는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전히 엎드려 자는 것을 피하는 것입니다. 머리, 목, 어깨를 일직선으로 받치세요. 공기 흐름을 방해하거나 동맥을 압박하지 않는 자세를 선택하세요. 이러한 작은 변화만으로도 위험을 크게 낮추고 심장과 뇌에 필요한 야간 지지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몸뿐만이 아닙니다. 침실도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약을 꼼꼼하게 관리하고 혈압을 체크하고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만 매일 밤 잠자는 환경은 간과합니다. 잠자는 동안 방의 온도, 조명 선택, 심지어 전자기기까지 조용히 심장과 뇌에 영향을 미친다면 어떨까요? 온도부터 시작해 볼까요?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방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발이 차갑고 관절이 뻣뻣하면 재미없잖아요. 하지만 과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랜싯, 더 랜시트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특히 신체 내부 온도 조절 장치가 빠르게 적응하지 못할 때 야간 기온이 낮아질수록 뇌졸중 발생률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추위는 혈관을 수축시키기 때문입니다. 동맥이 경직된 노인의 경우 이러한 혈관 수축이 수면 중 혈압을 급상승시키는데 이는 신체가 휴식을 취해야 할 때 위험한 조합입니다. 이상적인 온도 범위는 화씨 60에서 67도, 섭씨 15에서 19도입니다. 이처럼 시원한 환경은 더 깊은 수면을 유도하고 야간 혈압 변동성을 줄이며 심박수를 낮추고 염증 지표를 감소시킵니다. 이제 블루라이트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많은 노인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태블릿을 사용하거나 TV를 시청합니다. 심지어 화면을 켠 채로 잠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기에서 나오는 청색광은 수면 주기를 조절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을 억제합니다. 멜라토닌이 감소하면 수면 시간이 짧아지고 더 얕아지며 더 단편화됩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멜라토닌이 단순히 수면에만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016년 산화의학과 세포장수 악서데이티브 메더선 앤드 세렐러 란제버티에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멜라토닌은 신경보호 및 항산화 효과도 있어 혈관을 보호하고 실험 모델에서 뇌졸중의 심각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파란빛은 멜라토닌을 억제함으로써 수면 중에 뇌의 자연적인 뇌졸중 방어력을 실제로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기기에 블루라이트 필터를 설치하세요. 잠자리에 들기 최소 1시간 전에는 화면 노출을 중단하세요. 해가 진 후에는 따뜻한 호박색 침대 옆 램프를 사용하세요. 밤에는 각성 효과를 주는 천장 조명을 피하세요. 마지막으로 간과되었던 전자기 간섭의 위협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관련 연구는 아직 진행 중이지만 일렉트로매그네틱 바이알러지 앤드 메더선에 발표된 연구와 같은 연구에 따르면 무선 라우터, 무선 전화기 또는 전자기기 충전 근처에서 잠을 자는 것은 특히 노인과 같이 민감한 사람들에게 수면의 질을 저하시키고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증거가 확실하지는 않지만 많은 뇌졸중 회복 클리닉에서는 밤에 휴대전화를 끄거나 비행기 모드로 전환하여 수면의 안식처를 만들고 라우터를 침실 바깥에 두고 잠들기 전에 스마트 기기나 TV를 끄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사소한 변화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뇌졸중은 단 하나의 큰 사건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뇌졸중은 매일 발생하는 미세한 스트레스 요인들이 조용히 쌓여 결국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는 결과입니다. 침실 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뇌를 보호하는 가장 쉽고 간과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뇌졸중 회복 클리닉에서 사용되는 입증된 3가지 취침 의식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의식은 노인들이 신경계를 진정시키고 혈류를 최적화하고 생명이 걸린 것처럼 잠을 잘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생명이 걸린 것처럼 잠을 잘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의식이죠. 매일 불안이나 불편함 없이 뇌를 보호하고 몸을 튼튼하게 하는 조용하고 차분한 의식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전 세계 최고의 뇌졸중 재활 클리닉들이 환자들에게 바로 이 방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위기가 닥쳐야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미국, 독일, 일본의 뇌졸중 회복센터에서 개발한 이 3가지 취침 전 실천법은 간단하고 효과적이며 과학적 근거도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 신경학적 진정. 목과 어깨를 부드럽게 움직여 보세요. 침대에 눕기 전에 5분 동안 미주신경을 활성화하고 진정시켜 보세요. 미주신경은 신체의 이완과 혈류 조절을 담당하는 주요 경로입니다. 어떻게요? 어깨를 천천히 원을 그리듯 움직여 보세요. 각 방향으로 10회씩 반복합니다. 이어서 목을 좌우로 부드럽게 기울이고 턱에서 가슴까지 가볍게 스트레칭합니다. 프런티어즈 인 노랄러지의 2021년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잠자리에 들기 전 이런 종류의 가벼운 운동을 하면 65세 이상 성인의 야간 혈압 급등 현상이 1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운동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깊은 회복 수면을 위한 신경계를 준비시키고 렘 수면 중 뇌졸중을 유발할 수 있는 혈관 압력을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너스로 2가지 스트레칭을 소개합니다. 깊은 코 호흡을 동반한 스트레칭입니다. 4초 동안 들이마시고 6초 동안 내쉬면 심박수와 혈압을 더욱 낮출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습관, 혈액순환 촉진, 다리 올리기. 벽 자세나 베개 높이 올리기. 뇌졸중 예방은 적절한 혈류,
특히 뇌로 가는 혈류와 뇌에서 나오는 혈류에서 시작됩니다. 하루 종일 중력 때문에 다리로 피가 몰리는 일을 겪었다면 병원에서 추천하는 간단한 역류 방지법이 있습니다. 침대에 누워 다리를 벽에 기대거나 베개를 여러 개 겹쳐 심장 높이보다 약간 높게 놓습니다. 이 자세를 5분에서 10분 동안 유지하세요. 이 자세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정맥의 고이는 현상을 줄이고 림프 배수를 촉진하며 심장과 뇌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여줍니다. 노인 심장학회지에 실린 소규모 임상 실험에 따르면 매일 밤 이런 수동적 자세를 취한 노인들은 단 2주 만에 아침에 혈압이 더 잘 조절되고 다리 경련도 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벽에 기대어 앉을 수 없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종아리 밑에 단단한 베개 몇 개를 깔아도 똑같이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습관, 수면 명령 신호, 잠자리에 들기 전 단일 감각 자극. 병원에서는 종종 신경현상 기법을 사용하여 환자가 안정적으로 수면을 취하도록 돕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 중 하나는 뇌에 수면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수면 신호는 뇌가 이제 잠들 시간임을 알려주는 감각 신호입니다. 라벤더나 캐모마일 오일 같은 특정 향, 5분 분량의 파도 소리, 저주파 백색 소음, 또는 로즈마리나 마그네슘 오일을 다리에 바르는 간단한 마사지 등이 있습니다. 핵심은 잠자리에 드는 행위를 차분하고 반복적인 신호에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는 신경 연결을 형성합니다. 신체는 이 신호를 인식하고 멜라토닌을 분비하며 자연스럽게 신체 시스템의 속도를 늦춥니다. 노인 뇌졸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일본의 연구에 따르면 고정 수면 신호를 연습한 사람들은 단 일주일 만에 잠드는 속도가 28% 더 빠르고 밤에 깨어나는 횟수도 줄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신호는 화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일관성만 있으면 됩니다. 매일 밤 같은 향, 같은 소리, 같은 촉감. 이 세 가지 의식은 함께 보호 삼각형을 형성하여 몸을 움직이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자연스럽게 수면을 유도합니다. 매일 이렇게 하면 더 나은 수면을 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서히 쌓이는 위험 요소에 대한 방어 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대부분의 노인들이 간과하는 부분, 즉 잠자리에 들기 전에 복용하는 약물과 보충제, 그리고 뇌졸중 위험을 조용히 증가시킬 수 있는 위험한 조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사는 처방전을, 약사는 약병을 건네주었고, 이웃이나 건강 블로그에서 보충제를 추천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수백만 명의 노인들처럼 당신도 잠자리에 들기 전 약 한 줌을 먹는 습관을 따릅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취침 전 습관 중 일부는 뇌졸중 위험을 조용히 높이고 혈압 조절을 방해하며 수면의 질을 저해하고 밤마다 체내에서 치명적인 칵테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실제 응급실 사례와 최근 임상 연구를 바탕으로 가장 위험한 조합 5가지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1. 혈압약과 이뇨제 병용, 밤에 복용. 많은 노인들이 에이스 억제제, 베타 차단제 또는 프로세미드와 같은 이뇨제를 잠자리에 들기 전에 복용하는데 이는 무해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밤에 이러한 약물을 함께 복용하면 수면 중 혈압이 너무 낮아질 수 있는데 이를 야간 저혈압이라고 합니다. 고령자의 경우 이러한 급격한 혈압 감소는 뇌로 가는 산소 흐름을 차단할 수 있으며 특히 뇌졸중이 가장 자주 발생하는 일은 아침 시간에 더욱 그렇습니다. 고혈압 최적 치료 연구에 따르면 야간 이뇨제를 복용하는 노인은 실신, 현기증, 그리고 이른 아침 허혈성 사건을 경험할 가능성이 2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결책,
이뇨제 복용 시간을 낮 시간대로 변경하고 손목 커플을 사용하여 밤에 혈압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지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두 번째 조합, 수면제와 항히스타민제. 수면제와 디페니드라민이나 베나드릴 같은 알레르기 치료제만 섞은 것 같아 별 문제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합은 중추신경계를 억제하고 호흡을 느리게 하며 특히 진단받지 않은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노인의 경우 수면 중 산소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일반 의약품인 PM, 일시적 수면, 약물조차도 야간 착란, 낙상, 혈관 불안정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드러그즈 앤드 에이징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조합은 야간 심박수 변동성을 증가시키고 70세 이상 노인의 뇌졸중 유사 증상 위험을 3배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콤보 3. 혈액 희석제와 오메가-3 또는 강황 보충제.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거죠. 심장 건강을 위해 처방받은 와파린이나 클로피도그레를 복용하고 염증을 위해 오메가-3 또는 강황 캡슐을 추가로 복용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오메가-3화 강황은 모두 혈액 희석 효과가 있습니다. 처방 항응고제와 함께 복용하면 출혈성 뇌졸중과 유사한 뇌출혈을 포함한 내부 출혈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2018년 혈전 및 지혈 저널 오브 스람보시스 앤드 히머스테이시스에 발표된 메타 분석에 따르면 오메가-3화 항응고제의 조합은 널리 알려지지 않았으며 천연 성분은 안전하다고 믿는 환자들이 종종 오해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콤보 4. 스타틴과 자몽 보충제. 자몽 주스가 스타틴의 작용을 방해한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셨겠지만 자몽 추출물 캡슐이 훨씬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몽은 스타틴 분해를 돕는 간 효소인 킵3A4를 차단합니다. 스타틴이 제대로 대사되지 않으면 혈류에 축적되어 근육 손상, 혈압 급등, 심지어 혈관 스트레스로 인한 뇌졸중까지 유발합니다.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연구진은 그레이프프루트 추출물이 첨가된 신바스타틴이나 아토르바스타틴을 복용한 노인들의 혈액 내 스타틴 농도가 최대 5배 더 높았으며 몇 주 이내에 독성 증상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콤보 5. 항우울제와 발레리안, 세인트 존스워트, CBD 같은 허브 진정제. 잠이 필요하고 불안합니다. 그래서 밤에 처방받은 항우울제를 복용하고 진정 허브나 CBD 몇 방울을 더합니다. 그 결과 뇌에 세로토닌 폭풍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합은 신경전 달물질 활동을 증폭시켜 불규칙한 심박수, 혈압 변동, 떨림이나 혼란과 같은 신경학적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취약한 환자의 경우 이는 혈관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2019년 사이코파어머칼러지에 게재된 한 연구에서는 세스라이와 진정 효과가 있는 식물성 약물 간의 위험한 시너지 효과를 지적하며 노인의 경우 이러한 물질의 대사 속도가 느려 독성 위험이 증가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 몸은 느려지지만 뇌는 가장 강력한 기어로 전환됩니다. 매일 밤, 조건이 맞으면 뇌는 내장된 청소부, 즉 글림프계라고 불리는 미세한 태스크포스를 활성화합니다. 이 시스템은 단순히 정신적 어지러움을 제거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독성 단백질을 제거하고 염증을 줄이며 혈류를 조절하고 심지어 알츠하이머병과 혈관성 치매와 관련된 미세한 플라그까지 제거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정화 시스템은 깊은 수면 중에만 작동합니다. 깊은 수면은 신경계가 안정되고 혈액순환이 안정적이며 약물, 방광 이상, 과열, 얕은 호흡 등으로 신체가 방해받지 않을 때만 가능합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상상해 보세요. 뇌를 정화하는 대신 글림프계가 기능을 멈추고 독소가 축적되며 혈관은 염증 상태로 유지됩니다. 미세 손상과 동맥은 회복되지 않고 앞으로 뇌졸중이나 인지 기능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토대가 조용히 쌓이게 됩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언급한 모든 습관, 즉 수분 섭취 시기를 조절하는 것부터 잠자리 자세를 조정하는 것, 위험한 약물 더미를 정리하는 것, 마음과 몸을 진정시키는 취침 의식을 만드는 것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목표로 이어집니다. 즉, 뇌가 가장 취약할 때 뇌를 보호하고 수면 중에 뇌가 치유되도록 돕는 것입니다.